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유은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동성 장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주간 기준으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 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네, 먼저 이정수 위원님, 박원재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신데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과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9시 개장과 함께 실시간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에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뉴욕 시장도 주간 기준으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좀 됐고요. S&P 500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뭐 안 좋은 소식보다는 뭐 좋은 소식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넘치는 자금, 뭐 그러한 부분들로 저가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여전히 좀 시장에 있어서 매수관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뭐 추가 부양안에 있어서 이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조 3천억 달러의 추가 부양안에 서명한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돈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애플하고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죠. 그런 부분들, 이게 주식 분할을 했을 때의 시장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경제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조정을 좀 빌미를 좀 제공해 주는지 지표는 좀 잘 나올 수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뭐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이 확진자 수 여기에 있어서 이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치를 좀 보게 되면 미국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반면에 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시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따라서 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부분들인데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영업 시간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경제에 좀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코로나 확진자 수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그래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변동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좀 보게 되면 8월 26일 441명의 확진자 수가 좀 발생을 했었고 29일 기준으로 299명, 300명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30일 자정 기준으로 이 확진자 수가 248명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238명, 해외 유입이 10명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200명대로 좀 떨어졌다라는 거, 250명 이하권역으로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서는 안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 이쪽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과거에 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에 있었다라면 이제는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더 이어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은 투신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외국인과 투신의 수급에 따라서 시장은 좀 변동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시장은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어든 그 영향으로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 섹터 있을까요? 예, 우선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이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확진자 수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10시 정도에 발표를 해요. 그럼 그 10시 이후에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데 오늘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는 분들은 부담 요인이죠.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방역을 좀 강화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전해졌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뭐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언택트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것이고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다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소독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업종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음식료 이쪽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현대기아차, 거기에다가 자동차 부품 섹터들까지도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쪽과 그다음에 수소 쪽에 있는 뭐 친환경 자율주행차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새로 먹거리가 좀 생겨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풍력 쪽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이쪽은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음식료 쪽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음식료 쪽은 상대적으로 못 오른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고 코로나 쪽에 있어서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업종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뜬금없는데 메뚜기 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전부터 이 중국 쪽에서 메뚜기 떼에 대한 피해 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오리 부대를 뭐 전방에 배치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었는데 이 피해가 좀 상상 이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좀 비상이 걸렸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비료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비료주 같은 경우는 뭐 KG케미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조비, 그다음에 경농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경농, 그다음에 동양물산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이슈에 의해서 트레이딩 쪽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뭐 기술적인 흐름상을 좀 보게 되면 매집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차트의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언택트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임주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게임의 빅3가 이 게임을 출시하고 20여 년 동안 매출을 올렸던 게 40조 원이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크게 큰 성장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게임 쪽,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중요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뭐 NC소프트가 있고, 넥슨이라는 기업이 있고, 넷마블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지불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중국이 올해부터죠, 이 고체 폐기물에 있어서의 수입 규제를 좀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이 폐기물 업체들 이러한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태풍이 좀 지나가고 난 이후에 또 다른 태풍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정도면은 한국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인선 ENT라든가 YN텍이라든가 태영건설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일단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면 여전히 고배당주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 쪽에 있어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금융주 쪽에 있어서의 고배당주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의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을 좀 대비를 해서 일단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이 좀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좀 보게 되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었고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 놓고 난 이후에 박스권역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박스의 상단 자리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 새롭게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 놓고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보면 61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활용을 해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IT 부품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모텍도 시장에서의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섰다가 급하게 좀 조정을 받고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향후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로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런 종목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자 8월의 마지막 장이기도 한데요. 8월 한 달 동안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모두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영향 받으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종목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하면서 56,000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뉴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평택 2라인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디램 제품이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 좀 기대감 받으면서 56,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가 출발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6% 상승 나옵니다. 디램 가격이 상승하면서 SK하이닉스 지난주 한 주 동안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도 역시나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가 시총 3위권 완전히 굳혔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33만 6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좀 다변화하면서 시장에선 계속해서 언택트 업종과 관련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6만 6천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75만 원대에서 76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여전히 80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 모두 좀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네요. 셀트리온이 강보합권,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는 오늘도 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17만 원대를 진입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다시 한번 3% 이상 급등하면서 17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강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언택트 업종은 계속해서 강세입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카카오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40만 원대에서 41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외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수했지만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0.6% 상승 46만 9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강세입니다. 1% 강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2,379선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세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뛰면서 850선 목전에 두면서 거래를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좀 만나보시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좀 격상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 업종들,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1위부터 5위까지도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시젠 1% 넘게 상승하면서 24만 9천 원대. 알테오제도 마찬가지로 3% 넘게 상승 나옵니다. 역시나 알테오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수혜주이기도 하고 제넥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강세 출발하면서 16만 원대에서 17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강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약도 강보합권,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KMW가 다시 한번 강세 나타내는데 1% 이상 상승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8만 원대 터치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급 받쳐준다면 KMW 다시 한번 8만 원대 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CJ ENM 2%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12만 원대. 오늘 시장에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 대부분 좀 상승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티리얼즈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강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만 8,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출발합니다. 오늘 1위부터 5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 3가지 종목을 제외하고는 현재 모두 상승으로 출발할 정도로 강세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이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현재 좀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1% 강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아직도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은 좀 공략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오늘 역시나 강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수혜주 찾기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언택트 관련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물론 계속 제약주의 흐름들은 주도주가 맞기 때문에 강합니다. 근데 제약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초보자한테 그 변동성을 버티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눈만 조금만 옆으로만 돌리면 굳이 제약주 아니더라도, 왜냐면 제약주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식이 아니고 얼마든지 다른 애들도 다 주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만 올라서면, 그래서 지수가 2,400만 돌파 안착만 해주면 다른 종목들도 제약주들을 강하게 움직였듯이 키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뭐 절반이라도 들어주면, 왜냐면 제약주들이 지금 최근 뭐 두세 달 동안 바닥에서 뭐 100%, 200%, 300%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IT 섹터도 그렇고 게임주도 그렇고 엔터주도 그렇고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빠르게 300%는 몰라도 그래도 뭐 30% 정도라도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흐름들이 빨랑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가 2,400 돌파 안착이 되는 시도를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해외 시장도 뭐 계속 올라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3단계익이 나왔다가 이제 3단계는 아니고 벌써 2.5단계 실시하고 있고, 3단계 분위기 안 갈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들다 보니까 뭐 종목들이 빨갛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또다시 또 확산세 얘기가 나오면서 종목들을 흔들 수가 있는데, 그때 겁먹지 마시고요. 종목들을 싸게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주워 담으면 무리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질문은요. 자, 동방인데요. 자, 동방에 대해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동방 같은 경우는 이제 택배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택배 관련주들이 전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태웅로직스라든지 뭐 한익스프레스라든지 그다음에 동방,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택배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그런 이제 물류 테마주들이 기대감, 역시 마찬가지 기대감입니다. 실적은 뭐 지금 당장 뭐 뉴스 나왔는데 뭐 바로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겠죠. 어쨌든 기대감에 좀 움직이는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를 하면서 운송 서비스에 대한 뭐 쿠팡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계약 서비스가 부각이 됐다라는 또 이슈도 같이 더해지면서 전날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기대감에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 속에서 어느 정도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지수의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동방의 주가를 좀 길게 보면, 차트를 쭉 길게 보면 아직 바닥권역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거래도 밑에서 실려 있고, 그래서 굳이 뭐 그 물류 이슈가 아니라도, 코로나 이슈가 아니더라도 뭔가로 이슈로 한 번은 3,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차트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차트 모양새가 괜찮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조정시 공략하는 게 유리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좀 깊게 잡아서 이제 깊게 잡으면 2,100원이지만 짧게 잡으면 2,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밀릴 때 공략을 하면 아직은 목표치가 3,000원까지 좀 열려 있지 않나.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물류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뭐 코로나 이슈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실적들이 다음에서 좋아질 걸 예비를 해서 아마 계속적인 우상향 캔들과 우상향 추세를 그릴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포롱 글로벌 질문 주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주가 전망인데요. 포롱 글로벌. 자, 많이 떴죠? 굉장히 많이 떴어요. 굉장히 많이 떴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많이 떴지만 길게 보면은 9만원까지의 큰 목표치를 가지고 있네요. 일단 정고점 부분은 좀 눌리는 것 같고요. 많이 떴으니까 어제까지 전일까지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제 밀리는 건데, 원래 이제 코오롱 그룹 계열에 있는 건설, 상사, 자동차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이 건설 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다가 대규모 음압병동을 설립한다라는 이슈가 같이 부합이 되면서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건설업체인데 뭐 자동차 판매도 하고 뭐 종합상사, 플랜트, 토목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어제 그냥 대충 얘기해서 건설회사인데 음압병동을 짓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엮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이제 그럼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 착공한다는 얘기가 있고, 어쨌든 뭐 말이 아니, 뭐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음압병동을 부족하니까 더 짓는다, 더 짓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주 소식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음압병동 건설 사업에 투자자들이 몰린다라는 이슈가 같이 더해지면서 상한가를 갔던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마찬가지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조정받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일단은 내려오게 되면은 손절 가격은 한 2만 원 정도로 잡고 지금처럼 조정을 받을 때 단타는 가능합니다. 항상 단타는 손절을 짧게 해서 그게 무너지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항상 대신에 장점이 뭡니까? 단타는 어디가 안 깨지면 손절 라인이 안 깨지면 아주 그냥 기똥차게 올라갑니다. 아주 무섭게 올라가요. 여태까지 아침 방송에 얘기했던 종목들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깨지면 급락 나오지만 안 깨지면은 그 바닥에서 100%, 200%, 300%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짧게만 잡을 수 있다면 뭐 선수들은 공략을 해봐도 나쁘진 않아서 목표 가격은 대략 한 25,000원 정도 오늘 아침 한번 찍고 나오긴 했지만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고 2만 원 정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렇죠. 자, 두산중공업도 주가 전망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바닥에 있을 때 여기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도 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때도 떠 있을 때였었어요. 이때도 떠 있을 때인데 괜찮다 얘기해드렸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뜬 상태에서도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길게 보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이거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들어갔을 때에서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목표치는 먼저 한 2만 원 정도로 봅니다. 2만 원 정도로 보고 손절 가격은 한 8,800원 정도 깊게 잡으면 8,800원, 짧게 잡으면 1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로 보고 길게 보면 두산중공업은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마찬가지. 지금 뭐 유동성 장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많이 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호재 뉴스들도 있죠. 뭐 두산중공업의 3조 자구한 그 부분들 이제 각 자회사들 막 그러니까 팔고 있고 자구안을 해결하고 있고 거기다가 해상 풍력 이런 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그린 뉴딜 사업과 맞물려지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소형 모듈 원전으로부터 해서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의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이슈들 그리고 2,200억 정도의 최근 규모의 플랜트 건설 수주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회사는 원래 괜찮았는데 뭐 전략이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쨌든 좀만 더 잘했다면 그리고 뭐 시대에 부합해서 조금만 더 어떻게 보면 운이 조금 안 좋았다 정도 그러니까 더 잘 나갈 수 있었던 기술이 있는 그 두산중공업이었는데 그 감수화 사업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데 이게 지금 15,000원으로 빠져있을 종목이 아니었거든요. 아마 지금 그런 이제 자금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10만 원에서 놀았었을 종목이 물론 지금 이게 10만 원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2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보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위원님 오늘 시장에선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자 오늘의 이제 한번 종목을 공략을 해본다라 그러면 DPC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DPC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바닥 종목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 이제 그쪽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한 지분은 한 12% 정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주말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엔터주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적들이 이제 뭐 음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특히 해외에서 다 사준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특히 뭐 YG엔터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이제 각각의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가 그렇죠? 이제 대세다 보니까 뭐 1억 뷰, 2억 뷰. 근데 이 많은 해외 팬들이 직접 구매까지를 하면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상장 이슈도 가지고 있고 물론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야 되는데 일단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뭐 지금처럼 흔들렸을 때 18,150원 뷰 이하로 뭐 조정받게 되면 세게 조정받으면 16,500원까지는 보지만 손절 라인을 15,000원으로 두고 많이 떠 있으니까 좀 깊게 잡고 조정받을 때마다 18,100원 괜찮네요. 이 정도에서 공략을 해갖고 손절 라인 조금 여기를 잡고 대응을 하신 다음에 지금 어제 전날까지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저점이 깨져가지고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떠버리게 되면 관련된 이제 방탄소년단 관련주들이 있죠. 그럼 같이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같이 한번 떠줄 수 있는 지금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도 있고 방탄소년단 관련된 뭐 드라마를 9월달부터 뭐 제작을 하겠다 해갖고 지금 보니까 뉴스를 찾아보면요. 그 출연할 배우, 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출연할 배우들을
지금 캐스팅해서 뽑고 있어요. 그게 한 6일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결국은 찍겠다는 얘기예요. 드라마를 일단 찍으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이제 그 반응들을 보게 되면 해외 팬들이 그 방송을 결제해서 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찐팬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슈를 받고 한 번 정도의 시세는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의 강세와 그다음에 이거로 인해서 뭐 넷마블이라든지 키스트라든지 초록뱀이라든지 뭐 이런 엔터주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시세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슈와 함께 한 번 더 다시 한번 달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단 BPC 말씀을 드려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시장이 모두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이 750억 원 넘게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시장은 여전히 유동성장이죠. 유동성장 중에 개인이 주도하는 장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개인 자금이 집중될 때는 개인이 다 끌고 가는데 이제 올 들어서 정고점을 타치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재돌파 시도를 하는데 지금은 개인 자금이 좀 분산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기관과 외국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수시로 기관과 외국인 자금 동향 매수 종목을 체크해가면서 시장을 보면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거예요. 시점의 문제이지 전고점은 돌파할 걸로 보고 있고요. 주도주의 색깔도 크게 바뀔 환경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언택 쪽의 흐름이 이제 또 일부 나오고 있죠. 결국은 갈 수 있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종목 섹터와 종목을 선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포트폴리오에 주도주를 좀 담아놓고 전략 종목 같이 갖고 가는 전략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주신 질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데이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9월 22일인데 테슬라데이에 대해서 시장을 주도했던 2차전지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2차전지주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흐름은 이제 그 하이니켈계를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완성 셀 업체 쪽은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고요. 그 아랫단에서 양극재 쪽에 하이니켈을 주도하는 이런 섹터와 하이니켈이 되면 전자가 많아진다 했죠. 그래서 그 전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음극재를 실리콘 첨가제를 쓸 수 있는 음극재 이쪽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이제 노이즈가 좀 있죠. 결국 테슬라데이에 대한 우려감도 테슬라데이를 통해서 과연 테슬라가 어떠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발표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혹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3원계 배터리를 뛰어넘는 그런 기술이 출현해서 그동안 잘 나가던 2차전지주에 대해서 노이즈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러한 기술이 있다면은 이미 상용화가 됐겠죠.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좀 별개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지향하는 목표점인데 테슬라는 제조업을 지향하는 게 아닌 걸로 생각이 되죠. 아마 애플처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가 굳이 배터리 사업을 완전히 내재화해서 제조업 강점을 갖는 이런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시장의 기술 표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술 주도를 하되 아마 제조는 위주를 맡기는 수출액 전략을 할 거고요. 내재화도 일부 갖고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2차 전지에 대한 노이즈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확장에 따른 시장 확장성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최근에 중국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라래요.
결국은 킬로와트당 100달러 이하, 최종 80달러 수준까지 목표로 하는데 그게 실현된다면 결국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하고 전기차 시대를 좀 빠르게 앞당길 수 있겠다. 이런 쪽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은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테슬라 데이에 대한 우려는 우려로 비칠 확률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유지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대차예요. 현대차는 제가 10만 원대 올라올 때 여기서 추천을 당연히 드렸었죠. 아마 제조업, 전통 산업 중에선 자동차가 아마 가장 빠를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근거는 굉장히 싸죠. 올해 실적 1, 2, 4분기는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턴어라운드는 가능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소차나 전기차를 테슬라나 니콜라에 의해 완벽하게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는 현대차, 기아차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이 이제 당연히 반영이 될 거라고 봤고요. 그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나 이런 막강한 유동성장 하에서 투자 종목 하나 찾기가 어려운데 현대차는 가격도 싼 상태에서 성장성이 이제 돋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가는 중이다. 아마 18만 원 고점을 넘어서면은 또 다른 시세까지는 갈 것 같고요. PBR 100까지를 진행한다고 보면은 아직도 상승 여력이 많습니다. 여전히 PBR이 0.7배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한 30% 정도의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면은 한 25만 원 수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봐야 PBR 1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PBR 1배 수준이 성장산업이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크게 무리한 목표는 아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CS인드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방송 78,000원 수준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사실은 5만 원대에 한 번 더 드렸었죠. 이때 유럽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이 나오면서 해상 풍력을 얘기를 했었고 해상 풍력을 얘기하면은 풍력 파워 1위 업체인 CS윈드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 수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눌림목다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고 수소경제는 생각보다 오래 갈 듯합니다. 이게 일괄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한국, 중국, 일본에 머물던 수소산업이 유럽과 미국이 합세하면서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산업의 트렌드를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CS인드의 어떤 산업 주도권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장산업은 한번 탄력을 받으면 지금 프리미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끝이 어딘지 알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주도주 위치를 공고히 하기 때문에 눌림목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게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선방을 상당히 좀 잘한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세 종목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SK텔레콤인데요. 이 주가 전망을 좀 물어봐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5천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이 종목은 최근에 바닥권 한 3월달에 거의 한 16만 원 정도 찍고 나서 지금 한 25만 원 정도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한다. 이런 그리고 이제 또 주가 안정화 목적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로 말미암아서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비율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서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자회사들이 그 내년부터 이제 IPO를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ADT 캡스라든가 원스토어 그리고 이제 SK 브로드밴드 이런 것이 이제 그 상장에 나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권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주가 차트 그러면 잠깐 보시면 지금 가격대 보시면 지금 검정선 보이시죠? 이 가격대를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어요. 치고 올라온 이후에 한 25만 원 정도에서 24만 원 박스권 흐름이 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25만 원 가격대가 단기적인 저항대는 맞긴 해요. 하지만 현재 흐름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단기 한 25만 원에서 24만 원, 이 바닥 24만 원 정도를 지지를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다가 주가가 다시 한번 레벨업할 가능성이 좀 있다. 따라서 24만 원을 단기 지지선으로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밀리는 때마다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서 중기를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LG화학이에요. 이 LG화학은 제가 8월 19일 날 추천주였어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8월 19일 날 제가 추천주로 내보냈던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도 얼마까지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세요. 현재 그 매수단가는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LG화학은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세계 점유율이 거의 1위니까 상당히 좀 우리나라 또 배터리 위상을 좀 시켜 세우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매 추천드린 가격대가 벌써 최근에 있죠. 최근에 한 67만 원에서 67만 원 이하 이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조정시 정확히 매수 타임 구간에서 매수가 잡혀서 지금 이제 76만 원, 78만 원까지도 그런 상승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지금 구간은 전형적인 매수권자, 그러니까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좀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좀 끌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8만 5천 원 정도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 이게 그 이상 80만 원 이상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단기 지금 매수 가담하고 싶은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지금보다는 한 단기적으로 한 75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하루 이틀 정도 보셨다가 이 정도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탈을 하시면 단기적으로 끌어졌다가 좀 기다리셨다가 타이밍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은 보유자 영역이지만 좀 더 갈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75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STN 모티브예요. 일단 이 종목도 제가 종목 추천 종목으로 좀 8월 5일 날 나왔었던 거죠. 8월 5일 날이면 가격대가 대략 상당히 좀 많이 그때 이후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단기 17% 정도, 18% 가까이 목표가를 달성한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주가 전망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주요 고객사 전동화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이쪽 부분에 모터 부분 뭐라 해야 될까요? 매출이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망을 잠깐 보셨을 때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기존 보유자들은 최소한 한 54만 원 정도는 지지하는 걸 좀 보시고요. 이탈하지 않으면 좀 끌고 가시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도 좀 더 기다리셨다가 54만 원 정도, 5만 4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 거 보면 그 부분에서
일단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접근하시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종목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장초반 코스피가 좀 강한 흐름이었지만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좀 좋은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명대가 나올 거다, 또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나오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 좀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시장의 영향 자체는 크지 않다는 거,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즐거운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보면은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시장과는 다르게 좀 너무 심한 모습이에요. 그 FDA에서 유대나필 시판 허가를 신청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완 요청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 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밀리게 된다면 메지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에 있어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안 좋지만 한 번 더 내려간다면 그 자리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등이 이어질 수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의 하락이 더 나올 때는 비중 확대를 하시면서 물탄다 그러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한데요. 올랐다가 좀 내려와서 7월 달이나 8월 초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가 대비해서 좀 하락, 다시 마이너스 나긴 했지만 다시 플러스로 갈 수 있으니까 기대 좀 하시고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사이토젠이란 종목입니다. 사이토젠. 최근에 계속적인 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슈거리가 좋습니다. 그 와중에 좀 하나 걱정인 부분은 오늘장 살펴보면은 외인들이 좀 매수하는 흐름이 조금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들 매수가 좀 보이는 모습인데, 현재 실시간으로 보면 한 38,000주가량의 외인 매수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도 분봉상으로 보자면 장초반 급등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들 매도가 크게 나왔던 자리 같아요. 끌어올렸던 또 빠르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또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 자체가 약간 좀 하락 쪽이라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의 상승 흐름을 당장에서는 기대하기 좀 힘들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시가 부분을 깨진 않았기 때문에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면서 가격적 대응을 해보자면은 한 17,500원짜리 이탈할 경우에는 심리적 저항선 부딪히면서 하락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조금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하고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만약 2만원 위에서 잡았다 이러신 분들은 투자 스타일에 대한 약간 변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바닥 좀 매수하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반등을 다시 한번 잘 해주고 있어요. 주가도 굉장히 꾸준하게 잘 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히알루론산 가수분의 효소 관련 특허 소식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 꾸준하게 외인기관 매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잘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꾸준하게 외인 잡아주고 있고 기관 잘 잡아줍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연기금도 잘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개인만이 좀 매도가 계속 강한 모습이라 크게 꺾이진 않고 상승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나온다면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 나오면서 20만원대 안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 적당한 조정 이용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고 대응하시고, 보유자분들은 홀딩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최충서 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일단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일단 최근에 상승을 좀 하고 이제 눌린 구간을 지나고 있는 알루코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 계약에 최근에 이제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고, LG화학, SK이노베이션과 이제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에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상한가를 4번 연속 달성을 하고 눌린 구간을 잘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공략을 하시면 단기간에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시간적으로 좀 끌어가 보시라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그 관점에 따라서 수익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뭐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루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매수가는 3,850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호가가 살짝 떴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눌러주니까 70원, 5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900원을 넘지 마시고 그 이하에서만 천천히 모아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목표 가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4,500원 그 이상도 보이는데 일단은 뭐 제가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대응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신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목표 가격은 4,500원 말씀드리고 선절 가격은 3,53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 관점에서 천천히 지켜보시면 목표 가격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누적 수익률이 3자릿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MC넥스는 14%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버전 비주얼, i3 시스템, 셀툰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 주신 지 3주 만에 22%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 네오셈 그리고 LLF,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일진다이아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밸류체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요 소재가 일진다이아는 자회사 일진독합 소재를 통해서 수소연료 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진다이아만이 지금 수소연료 탱크를 보급하고 있죠. 독점의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요. 그런 만큼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는 않은데 시장 리딩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당분간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아마 효성 첨단 소재에서 탄소 튜브를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거기는 아직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라인업에 연료 탱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일진다이아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 자동차 전용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죠. 특히 수소차 확대 계획도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하고 있는데 상당히 연료 탱크 단가가 비쌉니다. 비싼 만큼 수소차가 늘어나는 대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8천억인데 1조 목표로 하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그럼 한 7만 원 언저리가 될 텐데 목표가 정고점인 6만 9천 원과 손절가 4만 9천 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이상이 없겠다. 오늘은 일진다이아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일진다이아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정수 위원님의 공개 방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면서 전략과 종목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